경제 불황이 계속되면서 해마다 자선단체의 기부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오는 가운데 핸델의 음악을 통해 핸델의 자선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곳이 있어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전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 청량동에 위치한 한 건물. 이곳에 우리에게 음악의 어머니로 알려진 핸델의 음악과 그 정신을 이어가는 한 음악 연구소가 있다. 네, 핸델 연구소는 핸델의 삶과 정신을 본받아 노력하는 연주자들이 모여서 핸델의 음악을 연주하는, 그리고 그의 음악을 전하고자 하는 연구소입니다. 피아니스트이자 대학 교수인 김은정 소장의 지휘 아래 단원들은 음악을 통해 봉사하기를 자처한 사람들이다. 핸델의 음악을 널리 전하며 또한 핸델의 그 정신을 이어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마다 해마다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핸델의 음악을 전하고, 또 크리스마스 때의 서울 메트로의 연주, 또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곳에 찾아가서 연주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한 캄보디아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찾아가 희망을 전해주고, 또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양육하고 육성해주면서 장학 사업도 벌이고 있습니다. 일부 계층만 향유하는 고급 문화로 인식되고 있는 클래식 음악. 이를 소재로 한 연구소가 설립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핸델이 작품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음악도 만들어줄 뿐 아니라 또 장학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든지 또 빈민을 구제한다든지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여느 음악가들보다 아주 훌륭한 음악가라는 것을 알고 그분을 더 널리 알리고, 또 우리가 그분의 정신을 본받아서 더 아름다운 음악을 또 만들어내자, 그런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평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곡을 만들고 또 연주해온 클래식의 거장 핸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는 이 연구소는 2008년 설립된 이래로 클래식 음악이 일부 계층의 특수한 목적으로만 연주될 것이 아니라 보다 많은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오고 있다. 클래식 음악은 어느 특정 계층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곳을 찾아가, 특별히 서울 메트로의 여러 역들을 통해서, 또한 서울역에 있는 오픈 스튜디오 등을 찾아가서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페라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오페라의 그 형식을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중요한 주제만을 뽑아서 무대에 올려서 그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구성된 연구소 내 연주단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매년 정기 연주회를 비롯해 국내의 수많은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연주 활동을 통해 모인 수익금으로 2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해마다 캄보디아를 방문해 필요한 물품을 나눠주고 클래식을 접하기 힘든 환경의 현지 아이들에게 음악을 품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하고 있다. 황수희 대표는 평화롭고 풍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고자 12개의 연기기관을 운영하면서 이를 통한 수익금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저희 이제 12개의 부서 중에 수익을 창출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기획, 공연기획, 뭐 이런 통증치유연구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서들이 수익을 창출하는데 홈페이지를 만든다든지 또 컨설팅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사회 활동으로 기여를 하는 거죠. 사회 환원을 위한 영리 사업 외에도 김은정 소장과 함께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음악에 대한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에게 무료 음악 교육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펼치면서 진정한 의미의 음악 봉사를 실천하고 있다. 많은 음악가들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또 재능을 키워주자는 의미에서 무료로 성악이라든지 피아노, 또 바이올린, 기타 등등의 그런 악기들, 그런 것들을 무료로 이렇게 교육해주고 있습니다. 황수희 대표와 함께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는 김은종 소장과 음악연구소가 대중을 위해 또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을지 궁금했다. 네,
우선은 활동 계획으로서는 12월에 있을 정기 연주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기 연주회 때 참여해 주셔서 무대 안과 밖에서 땀 흘려 애쓰신 연주자들과 스태프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음악을 통한 감동과 또 마음의 치유를 전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또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정말 풍요로운 생활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는 연구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백 년을 이어온 핸델의 이타적인 정신을 클래식 음악에 담아 세상에 전파하고 있는 이 음악 연구소처럼 누군가 실천하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서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많이 생겨난다면 세상은 보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가게 될 것이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기름값 걱정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연료비 절감과 함께 환경오염의 주범인 매연 배출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기대되는 신기술 개발 현장으로 함께 가보자. 서울 서초동의 한 회사. 이것은 자동차 연비 향상과 관련된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회사로 주력 제품은 차량용 연료 절감기다. 옛날에 한 5만 원 정도의 기름을 넣으면 출퇴근하시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정도를 탔는데 지금은 한 2, 3일 정도밖에 못 타는 그런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이 고유가가 올라가는 것들을 어떤 정부 정책도 지금 손 놓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대안도 없고 거기에 맞춰갖고 이제 저희들이 연료 절감기를 내놓으니까 시장 반응이 엄청 뜨거운 겁니다. 휘발유나 경유 등 기름을 연료로 움직이는 자동차는 엔진 배기량 등 사양에 따라 필요로 하는 연료의 양이 다르다. 그러나 연비가 높은 차량이라 할지라도 공인 연비만 믿었다가는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실제 주행에서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수를 최소화하고 자동차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해 연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고심한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연료 절감기다. 쉽게 말하면 배터리의 기능 향상을 도와주는 제품인데 배터리라는 것은 충전과 방전을 계속해 나가면서 항산염이 배터리 내부에 끼우면서 기능이 저하가 됩니다. 그 기능을 간단하게 시가적에만 꽂으면 펄스파가 발생을 하면서 배터리 부분의 항산염을 항산액으로 재생시켜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배터리가 안정적인 전격 전압을 엔진에 공급해주면서 연료가 절감이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연료 절감 효과 외에도 환경오염의 주범인 유해 배기가스 감소 효과도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사용이 불편하다면 무용지물이 되기 마련. 이 회사가 개발한 연료 절감기를 설치하고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간편하게 그냥 시거 쪽에다가 이렇게 꽂기만 하면 작동됩니다. 처음 장착 시 차량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정차 후 키 1단에 돌리시면 저희 제품의 LED 눈금이 3개에서 4개 정도가 가리키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배터리 상태는 양호한 상태로서 운행시간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되면 배터리 성능이 향상되어 저희 제품의 효능을 100% 정도 효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연료 절감기를 차량에 장착한 후 10시간이 지나면서 배터리 성능이 향상됨에 따라 엔진 출력이 개선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종류나 사용 연료에 구애받지 않아 적용 범위가 넓고 10년 이상이라는 긴 수명과 다른 차량으로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 때문에 실용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저희 제품 중에 특징이 엄청 편리하다는 거죠.
내비게이션도 차량용 시가잭에 꽂으면 되는 것처럼 저희 제품도 시가잭에 꽂으면 되는데 그 차종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이 다 되고 그다음에 이제 승용차, SUV 차량, 그다음에 이제 승합차, 트럭, 버스 모든 차량에 해당이 되는 곳입니다. 백민호 교수와 함께 제품의 개발에서 생산,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이 회사의 하경홍 대표는 제품을 하나 판매할 때마다 원리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고 원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실제 주행으로 성능을 증명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만큼 제품과 그 기술력에 대해 확신을 갖고 앞으로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고 알리는 데 힘을 쏟을 계획이다. 국내 자동차가 1840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그 1840만 대를 목적으로 전 차량이 저희 제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막 가는 시점까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대리점들이 이제 저희 제품을 파는 대리점들이 하나씩 내려가면서 지금 오늘로서 제가 이제 보니까 한 62개를 전국에 저희 대리점들이 있는데 약 200개 올해 말까지 2012년 말까지 한 200개 이상의 대리점들이 나와서 저희들하고 본사하고 같이 이런 부분들 쉽게 말하면 국가를 어찌 보면 이해하는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이 동참해 갖고 이제 각 대리점에서도 소득이 많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의 유가 안정책과 국제 유가 하락은 요원하고 기름값은 날마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고유가 시대. 연비 향상과 배기가스 저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연료 절감 기술의 등장,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 모든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인 기계 산업 분야. 이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내며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원천 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과학벨트로 지정된 대전 대덕지구. 한국 과학 발전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될 이곳에 대한민국 과학기술과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기계산업 분야 중추연구기관이 자리하고 있다. 지난 1976년에 한국기계금속시험연구소로 설립된 뒤에 국가의 신성장 동력과 기간 산업의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기계 분야 육성 정책을 수립하고 신뢰성 평가를 비롯해 개발한 기술을 산업체에 이전하는 등 우리나라의 기계 기술과 기계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계 산업은 제조업의 생산성과 제품 품질을 결정하는 핵심 기반 산업이다. 이 연구원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는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조선 등 모든 산업 발전의 핵심 동력 분야 최고의 연구기관으로서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다. 국가 공익을 위한 연구개발이란 중책을 맡고 있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서 그 성과는 과히 놀랍다. 저희들이 개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술로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활용되는 나노 임프린트 기술이나 제4의 물질이라는 플라즈마를 활용해서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기술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기술들에서 나온 특허는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이 상용화하게 되면 그 기술 우수성으로 인해서 막대한 규모의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혁신적인 것입니다. 이 같은 성과는 독일, 일본 등 선진 해외 연구기관과 비교해도 이미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의 연구 성과는 선진국의 우수 기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구비 1억 원당 특허 등록 건수는 지난해 0.2억 건으로 독일 프라노퍼 연구소 또는 핀란드 VTT 연구소보다 앞서고 있습니다. 연구비 1억 원당 기술료 수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산업 부분의 성과뿐만 아니라 기초 분야의 역량에서도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1인당 S자의 논문 게재 건수는 지난해 0.56건으로 R&D 강국 핀란드 VTT 연구소의 0.2건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에는 대면적 미세 패턴 가공 기술을 비롯해 분야별 세계 최고 기술로 인정받는 것들이 많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이 개발한 나노 측정 기술이 국제전기기술위원회의 국제표준기술로 채택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나노 측정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공인된 것은 처음으로 지구촌의 눈과 귀가 우리 연구원에 집중되는 쾌거 중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국가안보와도 관련이 깊은 차세대 민군 겸용 기계기술 분야 연구에서도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함정 생존성 향상 기술 등 국방과학 연구소를 비롯해 관련 기업의 의뢰를 받아 수행되는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그 특성상 국가 간 기술 협력이나 교류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 기계산업 분야를 연구하는 기관의 존재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대목이다. 민군 겸용기술은 민과 군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민간이 축적된 기술 역량과 군의 보유 기술 역량을 결합하여 산업 경쟁력 및 국방력 강화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출연년에 약 40년간 축적된 기술 역량을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군의 기술 자립화 및 국방력 강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가 간 기술 경쟁 구도 속에서 국가 기반 시설 구축하는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국가 주도 연구 개발 기관의 존재 의의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36년에 걸쳐 축적한 값진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밖으로는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국제 협력을 통해 상호 호혜적 공동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안으로는 국내 수많은 중소 중견기업의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한국기계연구원은 우리 연구원만의 독특한 기술 이전 사업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보유기술 분석을 통한 우수기술 발굴과 기업 주요기술 도출하고, 둘째로 보유기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상용화 R&D 프로그램 기획으로 수요자 맞춤형 기술을 개발하며, 셋째, 산업계와 협력을 통한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추진 등 세 단계로 이루어진 연구원 고유의 절차에 따라서 전주기적 성과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가 신성장 동력과 주력기관 산업, 원천기술 개발의 전진기지 역할을 해온 이곳의 전문 연구원들은 국가 산업을 선도하는 초인류 기계기술 전문기관을 목표로 앞으로도 연구에 몰두해 나갈 것을 약속하고 있다. 예, 저희 연구원은 세계 최고의 융복합 기술로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신산업 창출과 기간 산업의 인류화, 그리고 또 융합산업의 씨앗이 되는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입니다. 또한 원천 특허 기술 이전과 민간 수탁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을 대폭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도 개선하여 대외 환경 변화에 뒤따라가기보다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새로운 융복합 기술을 개발하고 창의형 신기술을 개발을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기계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술과 자원에 대한 국가 간 경쟁이 점차 가속화되는 시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세계 최초, 세계 최고 기술 개발을 통해 천연자원 빈국에서 기술자원 부국으로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이 같은 연구기관의 선전을 기원한다. 변화와 혁신이 소용돌이치는 글로벌 시대를 맞아 유연하고 체계적인 사고를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를 키워내고 있는 한 경영대학원을 찾아가 본다.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한 경영대학원 캠퍼스. 이곳은 사회 각계에서 모인 인재들이 글로벌 경영 현장에서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기 위해 수학을 하고 있는 경영대학원이다. 매년 이 경영대학원에는 이 학교만의 특별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수많은 지원자들이 모여들고 있다. 과거에는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학위 따 하려고 가는 거 아니냐.
제가 접한 그 원어들 중에는 학위를 위해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뭔가 배우러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제일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왜 배우려고 그러느냐? 무엇을 배우려고 그러느냐? 배워서 뭐에 써먹으려고 그러느냐? 그런 것이, 그런 관이 분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죠. 해마다 8개 분야 360여 명의 인재를 선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비즈니스 스쿨답게 2개의 캠퍼스로 구성된 석사 과정을 비롯해 최고 경영자 과정까지 총 3개의 캠퍼스로 나뉘어 심층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각 과정은 경영학 각 분야의 기본 지식을 경영실무에 통합적으로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培養시키기 위해 특별한 커리큘럼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부 전공이 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 과정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 대학원 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이제 학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8개의 전공 심화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요. 학부에서 경영학을 다뤄보지 않았던, 접해보지 않았던 학생들은 이제 경영 관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경영학의 모든 그 분야를 다 한 번씩 맛보는 이제 그런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세계적인 인재를 키우기에 노력하는 이 경영대학원만의 눈에 띄는 차별성은 지난 2000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온-오프라인 연계교육 프로그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의 요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교차 수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학생이 한 학기에 4과목을 수강할 때 3과목은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한 과목은 오프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한 학기에 통째로 4과목을 다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다른 학기는 그 4과목을 다 오프라인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교육의 요체인 교차 수강의 장점은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캠퍼스에 직접 와서 생동감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초로 세계 표준 48학점제를 채택해 국제경영교육인증기관의 기준에 맞는 교육기관으로도 그 명성이 차지하다. 글로벌 스탠다드 MBA란 MBA 프로그램의 커리큘럼과 교수진에 있어서 국제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유수한 MBA 프로그램들은 40학점에서 50학점 사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MBA 프로그램은 이에 걸맞게 현재 2년 동안 48학점의 이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경영 수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많은 학점과 실무와 경영 수업을 병행하는 원생들의 효율적인 시간 배분을 위해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회사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과제를 우리가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워크숍이 또 많이 있어요. 이 살아있는 교육이거든요. 그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사례도 접하게 되고, 저명에서 특강도 하고, 또 우리끼리 토의하고 이런 게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국제경영 현장 연구,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정착시킨 아주 특유의 선배들이 너무나 오랫동안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업종, 직종과는 물론이고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무한 경쟁 시대. 글로벌 인재를 키우는 국제경영대학원다운 면모는 방학 중 진행되는 국제경영 현장 연구에서 그 진면목이 드러난다. 저희가 매 학기마다 한 6팀에서 9팀 정도까지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학생들과도 접하게 하고 그곳에 정착한 이제 한인들, 그 한인 기업들과도 좀 만나보게 하고 또 현재 기업들과도 만나보게 해서 우리가 그 강의실 내에서 배운 과목들을 이제 국제 환경이라는 게 좀 다르지 않습니까? 경영 환경이.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접해봄으로써 이제 각자의 어떤 이 필요에 따라서 적응을 해봐라. 이제 이런 의미로 제공을 하는 거죠. 이곳을 선택해 국제 감각을 익히고 경영 현장으로 돌아가 사회 각층 핵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은 이 경영대학원만의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로 이어지고 있다. 최고 과정에서는 5대 형제기를
5대 기술을 재학생과 원어들 간에 단합이 될 수 있는 그 같이 운영을 하고 MBA 과정에는 7대 기가 재학생과 원어 간에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있습니다. 이제 그럼으로써 졸업생과 재학생 많이 떨어져 있는 원어와 동문들 간에 소통을 할 수가 있고 또 유기적인 학교 생활, 동문간의 동문의 그 활동에 유기적으로 다 친밀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뭉친 인재들을 위해 언제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 우리는 또 어떤 인재가 미래를 꿈꾸며 부푼 가슴을 안고 찾아올지 기대하고 있다. 우리 원생들이라는 게 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분이고 교육받은 것을 바로 테스트할 수 있는 현장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원생들 만족을 못 시키면 이제 후배를 뽑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졸업한 우리 동문들에 대한 케어도 품질 보증이라 할까요? AS라 할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이제 후배들이 오시고 이제 후배들한테 잘한다 이런 것보다 지금 재학생들 원생들한테 우리 동문들한테 최선을 다한다는 게 우리 홍보 전략이고 또 유치 전략이에요. 성공을 예측할 수 없는 변화와 혁신의 시대. 앞으로도 휴머니즘과 파괴정신으로 무장한 진정한 소명의식을 가진 리더를 키워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기를 기대해본다.